그래서 농촌은 상당히 공동화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65세 이상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 거죠. 고령화, 또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특히 이제 농촌이 좀 심각합니다. 뭐 대도시도 이제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지만 농촌은 특히 이게 고령화 문제가 심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촌의 아주 상징적인 지금의 그 위기는 또 문제는 공동화, 고령화다. 저희가 그 귀농하고 귀촌하고자 하는 곳의 그 현실인 거죠, 그죠? 따라서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농촌으로 귀농하거나 귀촌하는 경우 굉장히 환영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농촌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는 거잖아요. 예, 굉장히 그죠 환영 받을 수 있는 그 자원인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도시의 그 인적 자원들이 농촌으로 들어가서 이 비어 있는 농촌이 고령화되어 있는 농촌이 좀 더 활성화되고 또 이렇게 젊어진다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예, 여러분들이 귀농귀촌 교육 받으시는데 정부가 지원하고 가이드하고 안내하고 이 촉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농촌이 공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또 농촌이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내려가서 거기에 잘 적응을 해야 되겠죠. 안정적으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이제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아주 쉽지만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농촌이 가지고 있는 그 본래 그 모습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이게 안정적으로 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그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어떻게 생기고 또 그 갈등의 유형은 어떤 거고 그 갈등을 어떻게 피해갈지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귀농귀촌은 사회적 이민이다. 또 귀농귀촌은 농촌 유전자와 도시 유전자가 서로 이렇게 충돌하고 갈등하고 화해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 부분이 이제 생겨나면은 좀 문제가 심각해지죠. 분쟁이 되기도 하고 마음도 상할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제 손해도 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공부를 해야지 되는데요. 그 중에 말씀드렸듯이 관건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 농촌이든 산촌이든 어촌이든 도시가 아닌 농촌 지역의 상황을 좀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간다면 좀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갈등이란 무엇이고 또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를 해야지 되는지 뭐 답은 없겠죠. 명확한 답은 없겠지만 가이드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갈등 교육은요 지역 융합 및 지역민과의 융합 갈등 관리 이 공부는요 저희 귀농하고 귀촌하는 우리 선생님들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전국의 이장님들도 다 이 정부 교육을 받습니다. 농정원에서 교재도 만들고 또 이렇게 저희한테 이렇게 교육을 시켜요. 교육시켜서 이렇게 교육하십시오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마을에 계신 분들한테도 이런 교육을 시키는 거죠. 마을 분들한테는 뭐 이렇게 하겠죠. 어떻게든 이렇게 도시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니 이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마을에서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취지겠죠, 그죠? 이렇게 하여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 여러 민간 기관들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란 그냥 사전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저게 갈등은 갈은 칡갈자고요. 등은 등나무 등자예요. 칡하고 등나무 아시죠? 이게 서로 이렇게 엉켜져 있는 거죠. 서로 엉켜져 있어.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 기분이 안 좋겠죠, 그죠?
찝찝하겠죠? 화가 나겠죠? 답답하겠죠? 뭐 이런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폭발이 되면 분쟁이 되고 소송이 되고 뭐 민원 넣고 재판 가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와이프랑 사소한 문제로 다투다가 이혼해, 뭐 법원 갈까?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 갈등이라는 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안 좋습니다. 근데 사실 또 안 좋기만 할까요? 그래서 하여튼 그 갈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내 말이 맞아. 왜 내 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 또 한쪽은 네 말이 틀려. 내 말이 맞아. 그죠? 이렇게 나 혼자 있을 때는 예를 들면 나 혼자만 있다 그러면 나 혼자 내 안에서 스스로 갈등도 있겠지만은 그 갈등은 별 의미가 없겠죠, 그죠? 항상 갈등은 타자가 있는 거죠. 나와 타자 사이에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항상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고 고부 간에도 갈등이 있고 또 한 이불 덮고 자는 와이프하고도 갈등이 있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없는 나는 갈등이 없어. 여러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서 지내. 매일 행복해. 그런 사람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항상 갈등은 존재합니다. 갈등은 없을 거야. 갈등은 나쁜 거야.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갈등에 대해서 이제 회피하고 싶어지고 이게 뭐죠? 이 문제를 이렇게 제대로 바라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갈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등 그 자체는 정말 안 좋아요. 뭐 답답하고 화가 나고 깨름직하고 뭐 그렇죠, 그죠? 그런데 꼭 갈등은 중립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갈등 그 자체는 굉장히 중립적이에요. 이게 좋은가 나쁜가는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거죠. 나는 아예 갈등이 없어. 과연 좋을까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그냥 비유를 들자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시나요? 뭔가요? 뱀장어인가요? 예, 미꾸라지입니다. 미꾸라지. 미꾸라지를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죠? 추어탕이죠, 그죠? 추어탕입니다. 가을에 먹는 또 이게 여름에 보양식으로 먹는 추어탕입니다. 라스베이거스인가 뉴욕인가로 이민 가신 분이 있어요. 예전에 이분이 사업을 뭘 할까 하다가 식당을 하면 잘 될 것 같아. 그런데 집안에서 이렇게 추어탕을 잘하니까 그럼 내가 이 추어탕집을 차리겠어. 그래서 뉴욕에서 이 추어탕집을 차립니다. 추어탕집을 차리니까 장사가 무지개 잘 돼요. 왜냐하면 뉴욕에 사는 한인들도 좋아하고요. 추어탕 고국에나 가서 먹어볼 수 있는 걸 이렇게 미국에서 직접 먹어보니까 굉장히 좋아들 하셨나 봐요. 식당이 잘 됐습니다. 근데 이 식당 하시는 사장님이 최고의 이슈가 뭐냐면 이 미꾸라지를 비행기로 항상 공수해서 재료로 쓰는데 여기서 코스트를 좀 낮춰야 돼요. 코스트가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네들을 비행기로 에어로 공수를 하는데 예를 들면 100마리 실어서 뉴욕에서 받으면 50마리밖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100마리를 붙이면 뉴욕에 도착하면 50마리밖에 안 남는 거죠. 반이 비행기 안에서 죽어요. 얘네들 또 성질이 급한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잘 죽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트를 줄이면 더 많은 돈을 벌 텐데 그래서 고민이 많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한번 그랬대요.
야, 그 저 미꾸라지만 보내지 말고, 미꾸라지만 보내지 말고 그 속에다가 뭘 하나 집어넣자. 그러면 얘네들이 살아 있을 거야. 요새는 뭐 뭐죠? 냉동시켜가지고 갈아가지고 뭐 하기도 하는데 그 맛이 없잖아요, 그죠? 식당에서는 그 먹을 게 아니니까. 어쨌든 이게 생물로 와서 거기서 이렇게 조리가 돼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친구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야, 미꾸라지에다가 뭘 하나 넣어서 얘를 넣으면은 좀 잘 살 거야. 한번 해보자 해서 해봤대요. 뭘 넣었을까요? 예, 이분을 넣었어요. 이분을. 이분 별명이 메기잖아요, 그죠? 예, 이분을 넣었어요. 메기를 넣었어요. 메기를. 그러니까 에어로 공수할 때 그 물에다가 미꾸라지 담는 데다가 메기를 몇 마리 풀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욕에서 물건을 받았는데 예전에는 반이 죽었던 미꾸라지들이 약 80% 정도가 살았답니다. 20%는 그럼 원래 죽었겠죠, 그죠? 원래 죽었겠어요? 메기들이 먹은 거죠. 그렇게 해서 식당 주인은 메뉴도 하나 더 생긴 거죠. 그 메기탕도 하나 더 만들 수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일정 정도 스트레스를 받아야 그 생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저희 그 인간이 굉장히 그 저 예전부터 그 만약에 호랑이나 사자나 들소나 이런 그 야생 동물보다도 힘이 셌다면 과연 이 지금까지 이게 멸종하지 않고 살아 있었을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그 학자분들도 계시거든요. 인간이 원래 약했기 때문에 항상 긴장되게 살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없애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과학이 발전하고 생존수를 더 높이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등 자체는 상당히 중립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갈등이 나쁘다, 좋다가 아닌 거죠. 이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갈등은 그 자체로서 어떤 그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좋고 나쁨이 갈릴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뭐 그런 경험 많으실 것 같은데 부부간에 싸움 하시죠? 싸움 안 하시나요? 싸움 하시죠? 부부 싸움을 하고 나서 더 이렇게 부부 관계가 돈독해지는 경우 있잖아요. 화해하는 과정에서 그죠? 그럼 굉장히 이거 뭐죠? 권태스럽게 지내다가도 한번 대판 붙고 나서 야 어디 여행이나 같이 한번 가. 그래서 이렇게 풀리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예전 관계로 아니면 예전 관계보다 더 좋은 관계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어떤 그 갈등 자체는 그 삶에 긍정적으로 이렇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갈등이라는 게 꼭 나쁜 건 아니구나. 내가 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이유가 있겠지. 하지만 그 이유를 알고 대처를 한다면 잘 한다면 나은 관계를 복원할 수 있을 거야.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은 그 자체로는 좋고 나쁜 게 아니다. 갈등은 항상 있다. 갈등 없는 삶은 없다. 갈등 없는 삶이 존재한다면 그거는 이제 사회 생활을 안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한 갈등은 항상 있다.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한 항상 갈등은 있다. 단 그 갈등 자체는 좋다 나쁘다 개념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느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갈등을 바라봐야 된다고 합니다.